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분명 밥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상하게 또 뭔가가 땡깁니다. 과자가 먹고 싶고 빵이 먹고 싶고 입이 자꾸 심심해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뭘까요? 막상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조금 지나면 식욕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배고픔과 갈증을 꽤 자주 헷갈립니다. 몸이 지금 물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빵 주세요, 과자 주세요, 달달한 거 주세요 이런 신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몸은 분명히 한국어로 말했는데 내가 혼자 외계어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갈증을 배고픔으로 해석하는지, 특히 왜 군것질로 해석하는지, 이걸 알기만 해도 왜 식욕관리가 훨씬 더 쉬워지는지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들어가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더 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결국 의지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번역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읽느냐, 엉뚱하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결과가 갈립니다. 우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많이 마시나요? 물, 커피, 차, 탄산수, 음료, 제로 음료 이런 것들인가요? 많은 분들이 저 물 잘 안 먹어요, 대신 커피 마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문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 뭔가 들어가면 우린 다 비슷하게 느껴요. 마셨으니까 됐겠지. 그런데 몸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때때로는 아주 단순한 물인데 우리는 거기에 카페인도 넣고 단맛도 넣고 향도 넣고 자극도 넣습니다. 그러고는 말하죠.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자꾸 뭔가 먹고 싶지? 왜 자꾸 입이 심심하지? 몸은 지금 에너지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이 좀 더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이해하려면 몸이 자동차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기름이 부족한가? 하고 계속 연료를 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엔진오일 문제일 수도 있고 냉각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리 연료를 넣어도 차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냈는데 그걸 전부 배고픔으로 해석해버린다면 계속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어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게 음식이 아니라 수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아니 배고픔이랑 갈증이랑 어떻게 헷갈릴 수가 있죠?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은 배에서 느끼고 갈증은 입에서 느낀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깔끔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 몸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처럼 딱딱 떨어지게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줘요. 기운이 좀 없고 집중이 좀 안 되고 입이 심심하고 단계 당기고 자꾸 뭔가 먹고 싶고 기분이 가라앉고 괜히 허전합니다. 이 상태를 사람들은 요즘에는 먹는 걸로 푸는 시대라서 배고프다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배고파서 기운이 없고 배고파서 목이 마르고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여러 신호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가 필요한 배고픔, 습관성 식욕, 감정성 식욕, 그리고 수분에서 나오는 불편함까지 문제는 우리는 이거를 구분하는 훈련을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면 배고픔, 입이 심심하면 간식, 졸리면 커피, 기운 없으면 달달한 거, 당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너무 그냥 단순하게 반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떤지 상태의 신호를 읽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휴대폰 알람이 울릴 때 무슨 알람인지 보지도 않고 바로 전화처럼 받아버리는 거죠. 전부 다 같은 앱이라고 착각하는 거가 똑같습니다. 문자 왔는데 전화처럼 받아버리고 카톡 메시지 왔는데 전화처럼 받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일 알람인지 카톡 알람인지 문자 알람인지 전화인지 택배 알람인지 은행 알람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거죠. 우린 인지하지 못하고 일단 뭘 먹자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수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잘 일어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입이 자주 말라요. 두 번째, 커피는 자주 마시는데 맹물은 잘 안 마셔요. 셋째, 식사 전에 물 한 잔 없이 바로 음식부터 들어옵니다. 넷째, 오후가 되면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달달하고 바삭하고 그런 게 땡깁니다. 다섯 번째,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배고픈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자주 몸의 건조한 상태를 식욕으로 착각한 경우입니다. 특히 바쁘게 일하는 분들, 회의도 많고 이동도 많고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분들, 정신없이 일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실내에 있으면서 물 먹을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식욕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의 신호 자체가 흐려진 상태일 수 있어요. 신호가 흐려지면 사람은 강한 자극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물보다 커피, 빵, 과자, 달달한 거, 강한 맛의 음식이 더 땡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느낌이 훅 오거든요. 물은 조용하지만 빵은 자극적이죠. 물은 얌전하게 들어오는데 과자는 혀 안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몸이 지치고 흐려지고 멍청해질수록 우리는 조용한 해결책보다 시끄러운 파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시면 왜 단계 더 땡기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조금 불편해지면 빨리 회복하고 싶어집니다. 기운이 떨어진 것 같고 머리가 멍하고 입이 마르고 컨디션이 애매하면 몸과 뇌는 뭔가 빨리 들어와서 나를 안정시켜줘 이런 쪽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가장 손쉽게 떠오르는
떠오르는 게 군것질이죠. 빵, 과자, 초콜릿, 달달한 커피 이런 음식들은 빠르게 위로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금방 편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는 깊은 함정이 있어요. 내가 필요했던 게 수분 보충과 휴식 신호였는데 그걸 군것질로 덮어버리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질 수 있지만 곧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한테 짭짤한 과자를 계속 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먹을 때는 괜찮습니다. 먹을 땐 재밌어요. 하지만 나중엔 더 목이 마르게 되죠. 그러면 또 뭔가 다른 걸 찾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필요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계속 다른 자극으로 돌려막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애매한 불편을 없애려고 먹는 것입니다. 감정적 불편을 없애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먹지 말자가 아닙니다. 그냥 먹지 말자 하면 쉽겠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필요한 거는 이 신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짠가? 이 신호가 진짠가? 아주 간단한 장면 한번 떠올려보세요.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점심 먹었어요. 근데 일이 몰려오고 눈은 피곤하고 입은 텁텁하고 기분도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당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라떼, 과자 이런 걸 먹죠. 빵 이런 것도 먹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10분만 기다려보면 의외로 놀랄 만큼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호는 진짜 배고픔이라기보다 건조함, 피로함, 집중 저하, 입마름이 섞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배고픈 날도 있을 수 있고 식사량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전날 잠을 잘 못 잤을 수도 있고 활동량이 너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배고프면 무조건 물 먹어라 이거 아닙니다. 핵심은 먹기 전에 내 몸의 신호를 한번 읽어봐라 이것입니다. 이 한 번의 멈춤이 식욕 관리의 수준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그럼 배고플 때 무조건 물 먼저 마셔야 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조건이란 말은 없어요. 건강에선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못 먹었고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있고 뭐든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민해지고 힘이 빠지고 식사다운 식사가 필요한 상태, 이건 진짜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음식이 강하게 떠오르거나 빵만 먹고 싶다, 단 것만 땡긴다, 배는 그리 안 고픈데 입이 심심한 것 같다, 이거는 다른 신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을 한 잔 먼저 마시고 10분 정도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습관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지금 원하는 게 음식인가? 아니면 수분인가? 뭘 원하는 거야? 이 질문 하나가 간식 폭주를 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것을 구분하고 정의했을 때 훨씬 덜 끌려가요. 모를 때 끌려갑니다. 알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마시는 일을 너무나 뒤로 미뤄요. 목이 엄청 마를 때까지 사실 잘 안 마시거든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많이 마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사막이 된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보다 조금씩 안정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훨씬 더 건강해져요. 화분에 물 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내내 바싹 말렸다가 어느 한꺼번에 들이붓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요. 몸도 비슷합니다. 하루 종일 건조하게 버티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낮에 모든 신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몰아서 마시는 기술보다 자꾸 떠올리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의지보다 구조예요. 다이어트든 건강관리든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의지가 센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잘 만든 사람입니다. 물을 잘 마시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성실해서가 아니라 잊지 않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늘 두거나 식사 전에 마시고, 요즘에는 물 어플리케이션도 많거든요. 시간 되면 물 마시게 하는 알람이 울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두시거나 커피 마신 뒤에 한 잔 더 마시고 외출할 때 마시는 정도, 이런 식으로 어떤 일 전에 하거나 알람을 해두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전체 리듬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물만 마셔도 살이 빠지는 건가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 자체가 지방을 녹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고 그 자체가 다이어트로 막 자동적으로 막 되진 않아요.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다이어트를 훨씬 유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식욕을 줄이고 식사 전에 과한 허기를 줄이고 군것질로 잘못 번역되는 순간을 막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살을 빼준다기보다 물을 안 마셔서 생기는 불편한 행동들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살은 특별한 한 방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오해들이 줄어들면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 후에 살이 빠지게 되는 거죠. 배고픈 줄 알고 먹었는데 의외로 갈증이었던 경우, 피곤한 줄 알고 커피 마셨는데 사실 물과 휴식이 필요했던 경우, 단계 땡겨서 먹었는데 그냥 입이 텁텁했던 경우, 이런 오해들이 하루에 3-4번만 줄어도 한 달 뒤가 달라집니다. 체중 변화도 그렇고 식욕 안정도 그렇고 내가 나를 다루는 느낌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나를 리드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이 자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신호를 잘못 읽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물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너무 평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평범한 걸 과소평가해요. 비싼 건강식품, 영양제, 특별한 루틴, 새로운 다이어트법, 자극적인 방법에 더 눈이 가는데 물은 너무 기본이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몸은 원래 기본에서 많은 부분이 무너집니다. 잠, 물, 햇빛, 움직임, 호흡, 식사 리듬, 몸은 이런 것들 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기초공사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초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화려한
튼튼한 건물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멋져도 기초가 흔들리면 오래 못 가잖아요. 몸도 똑같습니다. 식욕이 자꾸 흔들리고 군것질이 끊이지 않고 배고픔이 너무 자주 오고 하루 종일 입이 심심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수분 상태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럼 이런 질문들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하루에 2리터 먹어야 되나요? 1리터 먹어야 되나요? 근데 너무 숫자에 갇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하루에 1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활동량도 다르고 계절도 다르고 식사 구성, 땀 흘리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딱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몸이 자꾸 건조한 신호를 보내는지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는지, 소변색이 너무 짙으진 않는지, 오후에 유난히 멍 때리고 군것질이 땡기는지, 커피는 자주 마시는데 물은 자주 안 마시는지, 식사 전에 늘 허겁지겁 마시게 된다든지 이런 패턴들이 있다면 물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시작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아침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커피 마신 뒤에 한 잔, 이 정도로 시작해 보셔도 꽤 많은 분들이 차이를 느낍니다. 사람은 원래 작게 시작해야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하고 작심 3일도 못합니다. 하지만 먹기 전에 한번 확인한다, 약간 이런 것들은 오래갑니다. 단순하고 부담 없고 효과가 눈에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은 처벌이 아닙니다. 가끔 다이어트 진행하시면은 물도 약간 벌처럼 드시는 분이 계세요.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체벌하면서 배고픔 참으려고 물 마시고 먹고 싶은 거 누르려고 물 마시고 몸을 달래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는 식으로 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갑니다. 몸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설득해야 할 상대지 억압해야 될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한 잔은 먹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상태를 한번 제대로 보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 커요. 같은 행동도 태도가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나를 벌주듯 마시는 물은 스트레스를 만들고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은 질서를 만듭니다. 건강은 자기 통제 이전에 자기 이해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몸을 자꾸 이기려고 하면 싸움 나는 거예요. 하지만 내 몸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 훨씬 더 부드러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질문 생기실 거예요. 저는 물 마셔도 계속 먹고 싶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문제가 수분 부족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식사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잠이 부족해서 식욕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보상 심리가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첫 단계 확인법이 될 수 있죠.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부터 벌컥 여는 것보다 인터폰으로 한번 확인하고 열어주는 게 낫잖아요. 물 한 잔이 그 인터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온 신호가 진짜 배고픔인지, 갈증인지, 피곤함인지, 습관성 식욕인지 확인하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 확인이 끝난 뒤에 여전히 배고프면 그때 편안하게 건강하게 식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배고픔을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신호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신호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군것질이 자꾸 땡긴다, 입이 자주 마른다, 커피 많이 마시는데 물은 적게 마신다, 식사 전에 물 없이 바로 먹는다, 오후가 되면 입이 심심하고 달달하게 땡긴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몸이 물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몸은 늘 신호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너무 자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목말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과자라고 대답합니다. 몸은 건조해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배고프다고 인지합니다. 이 오역이 반복이 되면 식욕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이 오역이 줄어들면 식욕은 생각보다 빨리 잡힙니다. 배고플 때 먹고 배 안 고플 때 안 먹고 내가 왜 먹고 싶은지 조금씩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이어트는 참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는 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딱 한 번만 실천해보세요. 뭔가 갑자기 먹고 싶어질 때, 특히 빵이나 과자나 달달한 게 땡길 때 바로 먹지 말고 물을 천천히 한 잔 음미해보세요. 그리고 10분만 기다려보세요. 여전히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은 확인해봅니다. 확인해보는 겁니다. 이 신호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식욕을 완전히 바꾸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배고픔처럼 보이는 모든 신호가 배고픔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여러분의 몸이 음식이 아니라 물 한 잔을 기다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부터는 내 몸의 말을 조금 더 정확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목이 말랐던 시간들,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먹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늘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물을 챙겨도 여전히 살이 안 빠지고 식욕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감량법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30kg를 3개월만 어떻게 감량하고 지금 5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